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이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8일 네, 수요일 아니군요. 맞나요?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요즘에 저녁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겁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연합인포맥스가 아주 고무가 되었어요. 연합인포맥스가 그 라이브 시작한 지 역대 최고치의 동시 접속 숫자를 기록을 해가지고 아주 고양이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택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의견을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네, 한마디로 골디락스 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한 시장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봉인 해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봉인이 해제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미국 시장만 반영이 되고 있고 다른 나라는 반영이 안 되게 있고, 그리고 또 이것들이 반영이 가장 어디에서 많이 되냐면 채권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지고 있고, 채권 시장에 반영이 많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금리가 낮아져서 빅테크 기업들이 연락에 달려나가고 있는데,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네. 속사포 아침에 증시 랩을 했습니다. 증시 랩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죠. 앞으로 가끔씩 증시 랩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핵심적인 사항들은 이거예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FOMC 연방입니까? 페더럴 공개 오픈 시장 마켓 위원회 커미티, 이거죠. 그러니까 FOMC, 이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시장 충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충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시면 이제 시장 해석은 다 되는데요. FOMC 회의록을 매파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매파적이라는 거 다시 기초 강의 하나 드리면, 호키시, 매파, 이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해서 매의 눈으로 쫙 쳐다본다. 이걸 매파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플레 용인 못해? 이런 걸 매파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죠. 비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둘기가 되게 육식동물이라 무서운데, 왜 비둘기가 성경의 노아의 방주에 나와서 그렇죠. 띄워줬더니 올리브유를 물고 나와서 들고 와서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무엇인지 좀 좋은 분위기로, 편안한 분위기로, 그래서 완화적 분위기로 해석하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오늘 기초 가끔씩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걸 비둘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시장은 FOMC를 매파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매파적으로 했다면, 이런 해석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금값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매파적으로 해석했다는 건 뭐예요? 인플레 너 이런 분위기니까 인플레 너 까불어 이러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인플레 오지 못하게 하려면 금리를 올리면 방어가 되니까 이 기초 강의까지는 안 해도 되죠. 네. 이런 기초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에듀캐스트.com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증시 강의 중에 거의 없는 10만원대 강의, 그거 보시면 완전 기초예요. 그건 진짜 기초로 진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들어갈게요. 그래서 금값이 오르지 않았고, 그 다음 채권 시장도 강세였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이 금리를 안 올릴 거라고 판단하고 달리는 거야. 계속 달려. 어디까지 달려? 10년물이 무려 1.3% 이하까지 장중에 두 번이나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2월 17일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완전 강세. 그 사이에 2월달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건 비철금속 가격이 올라가고 모든 경기가 회복되어지고 돈 계속 풀고, 또 소비 심리도 좋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올라오고 있고, 소비 지표들도 다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빵빵빵빵 뛰어서는
이거는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구나, 테이퍼링 빨리 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큰일 났다, 금리가 올라가는구나 해서 착착착착착착착 금리가 올라서 어디까지 장중에 1.73%까지인가 올라갔었죠. 10년물이 단기 패닉이 있었고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 있었어요. 1.72 간 데는 미국의 그 재무 비율 조절해주는 그거 있잖아요. 아, 그 기억이 안 나네. 그 SLR인가? 그거를 이제 마감하기로, 종료하기로 하니까 진짜 종료하네 하면서 갑자기 금리가 튀었던 그 부분도 있습니다. 1.7까지 튀었을 때는 그게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촥촥촥촥촥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그거는 끝났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끝났다.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은 생각보다 상당히 멀어졌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금리 인상도 2022년까지는 거의 물 건너갔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고요.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채권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숏 스퀴즈도 일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 쉽게 얘기하면 채권을 공매도한 흐름. 그러니까 하방으로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것, 채권 금리가 오르고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에 베팅한 애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큰일 났네, 손절매 물량이 나오면서 일종의 그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채권 시장이 더 강세였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게 연합인포맥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 강세에는 채권 공급 부족이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맞죠? 모든 게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왜예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주 간단한 경제 원리, 수요와 공급. 찾는 사람이 많느냐, 팔려는 사람이 많느냐, 살려는 사람이 많느냐, 팔려는 사람이 많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데 물량이 안 나왔어요. 네, 신규 공급도 없고 기존 주택 공급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게 공급이 안 돼. 어떤 식으로라든지 그게 세금이든 뭐든 어쨌든 갖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안 내놓는 흐름들이 강했거든요. 근데 사자는 건 유동성도 많고 하니까 계속 있었어요. 근데 물량이 안 나오니까 가격이 계속 오른 거죠. 수요 공급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그래서 우리가 그 고객 예탁금이 얼마냐 이렇게 계속 지금 67조 막 이런데, 그런 것들 점검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요 공급이 어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것도 우리가 체크하는 거죠. 뭐죠? 그 담보 대출, 그러니까 신용 대출, 그러니까 신용이 어느 정도 늘어났냐, 이런 것도 계속해서 점검하라는 거죠. 신용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곧 갚아야 하는 물량이잖아요. 곧 갚아야 하는 물량이 많으면 물량 팔아야 되는 물량인 거잖아요. 갚아야 된다는 건 주식을 팔아서 돈을 갚아야 되니까 주식의 공급이 늘어난 요인이고, IPO도 주식이 공급이 늘어난 요인이에요. 반면에 예탁금이 증가하는 그 주식을 사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 원칙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채권 시장에서 채권의 공급이 줄었다, 즉 팔려고 하는 게 줄었다 라는 거죠. 팔려고 하는 게 줄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관리하는 미국 정부의 일반 회계 TGA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일반 회계가 미국 정부의 일상적인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팬데믹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확 늘었다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일반 회계가 줄어들면서 이것이 채권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 정부가 그 돈을 이렇게 새롭게 채권을 발행해서 찍어가지고 발행을 해서 공급을 해서 채권 공급을 해서 돈을 땡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회계에서 돈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발행의 욕구들도 좀 줄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거나 정리해보면 채권의 공급량이 줄은 것도 채권 가격 강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있죠. 미국의 부채 한도, 지금의 최근에 보면 공화당이 경제와 관련돼서는 무조건 민주당 반대, 바이든 반대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이번에 인프라 투자가 2조까지 얘기하다가 지금 1조대 언더까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왜? 이건 원래 공화당이 얘기했던 쪽 가까이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화당의 반대가 심하다라는 걸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로 연유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건 대목은 뭐예요?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가 마무리가 되는, 이제 7월 15일 날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더 늘릴지 말지가 7월 15일께 맞죠? 7월 15일께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안 해주면 부채 한도가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부채를 어떻게 땡겨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부채인 거지. 채권을 주고 저 사람이 채권자가 되고 내 채권을 제가 갖고 하면 저 사람 채권자가 되고 나는 채무자가 되는 거니까 그럼 부채가 느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 발행을 해야 채권 공급이 되는 건데 이 한도가 늘어나지 못하면 채권 공급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오늘 채권 강의가 안 됐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권 시장 분위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위험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물도 2% 밑으로 떨어지면서 1.94%까지 금리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 감소되는 분위기가 시장 전반에 기저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기술주들이 이에 따라서 또다시 랠리를 하면서 주가 상승했고, 특별히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말씀드렸듯이 금값도 올라갔고 구리값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의 전면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는 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는 점. 그리고 WTI는 76달러까지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72.29달러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펙 회의가 아랍에미레이트는 자기가 더 증상 캐퍼를 받고 싶어서 지금 오펙에서 하는 회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펙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유가는 지금 공급을 어제 이제 저희가 김학균 센터장님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좀 나갈 텐데 2편이 다 나갈지 1편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1편은 그냥 이제 소소하게 이제 재미로 들으시면 되고, 2편에 아주 좋은 인사이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심화된 학습이에요. 다른 데 가서, 다른 방송 가서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물어봤어. 이런 거 좀 어려운데 어디 가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애널리스트 동료들하고만 하는 얘기를 저희 증시각도의 TV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2번, 3번 들으시면 시장의 지금 전반적인 윤곽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 네. 탑은 왜 본다? 윤곽을 그리려고. 투자 수익은 바텀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탑에서, 이렇게 아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애플이 신고가를 내면서 최고가 보여줬고, 빅테크 기업 모두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5월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요. 920만 9천 건 채용 공고가 나와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용이 잘 안 되는 거야. 고용이 잘 안 돼. 공고는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미스매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제 저녁에도 봤지만 지금 좀 막 은퇴 러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그렇다는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진짜로 그럴지. 그러나 어제 김학균 센터장님하고 대화했던 내용 중에 아주 유효한 내용 중에 뭐냐면, 서비스업,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의 증가가 전체 고용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고용이 계속 줄어들면서 고용 임금의 총량이 늘지 않는다. 이것이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워낙 자동화되어지고 기계화되어지고 AI화되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고임금 노동자들을 돈을 많이 주고 쓰긴 쓰는데 노동 총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노동자 숫자가 줄어드니까 임금을 많이 줘도 임금 총량이 별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임금이 늘어나야, 임금이 빵빵빵 터져야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는데, 그 부분이 터지지 않으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아니냐 계속 몇 달간 그랬는데, 지금 6월 7월을 접어들면서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인플레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디플레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흐름이 지금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FOMC 인사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눈이 뿅 하고 떠지는 거는 제가 얘기했던 대목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MBS를 테이퍼링의 우선순위로 올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그게 충격이 없을 거예요. 제가 봐도 당연하지. 지금 112개월
그 연속 상승? 이거는 MBS 좀 줄여야 되는 요인 아닌가요? 그래서 줄인다고 해도 그러면 이 테이퍼링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 그러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할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다만 몇몇 참가자, 베리어스 참가자들은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할 여건이 이전 회의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일찍 충족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라는 얘기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회의 내용들이, 의사록 내용들이. 네, 그건 뭐 이미 다 우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안 준 거예요. 누가 이제 7명이 누구냐 이것까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별로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거고,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 뉴스는 레피키님이 전달한 뉴스, 중국 공무원이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CCTV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우리 이 얘기를 딱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네, 증시 계량기 건시우가 생각나죠. 건시우께서 계속 이제는 완화할 거다. 이제 중국에서 다시 막 양적 완화를 해서 부양책을 할 거다. 막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준율 인하는 양적 완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해석하면. 그럼 중국이 또다시 벌떡벌떡 할 수 있겠고, 우리 어제 오후에 중국 마감에서 얘기했지만 그거의 바로미터가 되는 주식은 어디일 것이다? 아마도 부동산 관련 주식일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주식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중국 증시가 강세가 되면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 증시에 유리할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하도 우리가 신흥국 지수에 같이 갇혀 있다 보니까 한국 거 팔아서 지금 중국으로 가는 흐름들이 굉장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선진국 지수로 가면 남의 거 뺏어올 것 같은데 여기에 같이 있으니까 중국한테 좀 뺏기는 흐름인데, 중국이 좋아질 때 과연 한국이 같이 좋아질 수 있을지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까지는 놓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7월 8일 미국 마감 아침 시황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